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화 속에서 자주 봤던 장면이죠. 하지만 현실에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딱히 감이 오질 않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우주선이 오늘 오전 8시경에 소행성 다이모르포스와 충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충돌 당시의 속도는 22,000km였고요. 지구에 충돌하려는 소행성에 우주선을 날려서 궤도를 바꾸는 실험이었는데 정확히 목표를 하는 이 소행성을 맞추는 데 성공한 겁니다. 향후 몇 주 동안 나사는 우주선과 충돌한 소행성의 궤도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찰하게 되는데요. 20년 전 영화 속에서 보았던 것들이 현실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참 경이롭기도 하고 묘하게 오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화 속 인류의 미래 가운데 좋았던 것들은 실현되고 나빴던 것들은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쉽지는 않겠죠. 9월 27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요.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듣고 왔습니다. 영화 아마겟돈 주제가였죠. 참 이게 벌써 이렇게 오래됐던 영화예요. 그땐 참 눈이 휘둥그레져서 봤었는데 소행성 관련된 영화였죠. 참 인상 깊은 장면이 많습니다. 아빠 브루스 윌리스가 지구를 위해서 산화했는데 돌아가셨는데 귀환한 비행사들 중에서 남자친구 벤 애플렉이 딱 보이니까 그 딸 리브 타일러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는 이미 잊었어. 아버지는 뭐 이제 아버지는 이제 영웅이니까 아버지 까맣게 잊고 남자친구 품에 안기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이죠. 서정환 님이 아침에 뉴스 보면서 웅디 생각났어요. 역시 오프닝에 얘기하시네요 하셨어요. 한 번에 맞춘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움직이는 소행성을 그렇게 딱 맞출 수가 있는지. 김미리 님이 주말 긴 시간 동안 최소한의 이웃 팬사인회 하시면서 소통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만나면서 반가웠고요. 오늘 안경은 놓고 오신 건가요? 하셨어요. 사인해 오셨었구나.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안경은 가져는 왔는데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쓰기 싫을 때. 정말 책 덜 읽을 걸. 요즘 너무 싫어요 안경 쓰는 게. 최대한 한번 버텨보려고 어제부터 좀 안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상 속의 다양한 일들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이나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어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국립공원 탐방로를 이용하실 분들이 예약을 미리미리 해야 한다. 이 어떤 내용이죠? 아무래도 가을 단풍놀이 가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가시면 좀 봉변 당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지리산의 구룡계곡 포함해가지고 국립공원 탐방로 방문을 원하신다면 예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고요. 10월 1일부터 7개 탐방로 구간에 대해서 예약제 운영한다라고 하니까 혹시 내가 방문하려고 하는 곳이 예약해야 되는 곳인지 아닌지 미리 조회해보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약을 미리미리 해야 한다. 그렇죠. 미리 알아두시고 헛걸음하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반려견의 헌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보죠? 예. 저 자신하고 좀 가져왔잖아요. 뭐예요 이게? 예, 반려동물도 헌혈한다는 사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반려동물의 헌혈이 또 왜 필요한지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우선 올해 아시아 최초로 반려동물 헌혈센터가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영국이랑 폴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이미 반려견 헌혈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시겠지만 반려동물들도 혈액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사례까지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들이 동물 병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 혈액 캠페인, 헌혈 캠페인을 한번 벌여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반려견 헌혈센터, 반려동물 헌혈센터가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개도 헌혈을 한다. 그렇죠. 개라고 해서 화낼 분 계시려나?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왜 개 관련 예능 네. 거기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장모님이 개를 너무 좀 과하게 좋아해서 네. 사위가 그거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 개가 그랬더니 개라니 개라 그러면 어떡해? 진짜로? 응. 그럼 뭐라고 해요?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건가? 우리 애기? 어머머머머. 마이퍼피. 졸지에 개만도 못한 충격적이다. 어머. 개만도 못한 사위가 됐더라고. 아무튼 그렇군요. 네네. 근데 기존에는 헌혈이 그럼 없었다는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공혈견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 공혈견이라는 건 다치거나 병든 개들에게 피를 공급하는 개인 거예요. 맞아. 뉴스에서 봤었어. 보신 적 있으시군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정말 작은 케이지에 갇혀가지고 정말 은퇴할 때까지 밥 먹고 피 뽑히고 밥 먹고 피 뽑히고 하는 게 이 공혈견의 운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수술 등에 필요한 혈액 거의 90% 이상 대부분을 이 공혈견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대요. 근데 헌혈을 하면 대형견이 한 번 헌혈하면 4마리의 소형견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 제도가 공혈견의 복지 제도도 좀 챙길 수 있고 그리고 개들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반려동물 네. 개들의 헌혈에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죠? 일단은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혈액이 깨끗한 견종에서 받은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혈액 전달을 위해서 필수 과정으로 건강 검진 받아야 되고요. 보통은 2살에서 8살 사이에 25kg 이상의 대형견이 헌혈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방 접종도 철저하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 사상충 그리고 구충 예방약도 꾸준히 복용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전염성 질환이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까다롭구나. 이게 그러면 의료 기록이 또 남아 있어야겠네. 그렇죠. 그렇게 헌혈을 하면은 건강에는 영향이 없겠죠? 뭐 인간이랑 똑같겠죠? 뭐. 없대요. 예. 그러니까 다행히도 바로바로 적혈구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신기한 게 강아지에게도 혈액형이 있는데 밝혀진 것만 해도 13가지래요. 13가지? 네.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강아지들의 헌혈에서는 DEA1이라는 항원이 있는데 요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헌혈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시를 계속 이렇게 개 위주로 든 것도 아직은 이제 강아지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점차 다른 동물들도 늘려갈 거라고 하니까 많은 동물들의 복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좋은 소식이네요. 네. 다음 헤드라인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불법 사금융 적신호입니다. 불법 사금융. 네. 야, 이건 뭐 늘 문제인데. 이거는 좀 어두운 소식인데 최근에는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뭐 높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 더 높을 네. 거란 예상이 더 많고. 맞아요. 연말 되면 또 장난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저신용자나 대학생 등 은행권의 대출이 어려운 분들은 이 불법 대출의 늪에 빠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금리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거의 뭐 더블로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10% 대출이 나올 수도 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끔찍하네요. 예. 그래서 악성 소액 단기 대출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 불법인 거죠.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 중개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여기다가 제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문의글을 올리면 대부 업체 쪽에서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는 거래요. 네. 근데 충격받지 마세요. 대출 조건이 30만 원 혹은 50만 원 빌리고 일주일 뒤에 30만 원 빌린 사람은 50만 원, 50만 원 빌린 사람은 80만 원을 갚는 30, 50, 50, 80의 형식의 대출이 대표적이래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많이 할 것 같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네. 이거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한대요. 어떡하지? 그래서 문제인 거고요. 예. 사실은 이게 불법인 거고 우리가 현행법 상으로는 국내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예요. 예, 20%. 심지어 작년에 이게 조금 낮아진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넘으면 불법인 건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요. 음? 무려 연 3,200%예요. 이런 폭탄이구나. 공식이라면. 야.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229% 정도로 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이용 현황이 파악이 된 게 있나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더 문제는요. 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2명 중에 1명은 이게 불법인 걸 알고 썼다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작년에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예. 더 많은 분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리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고요. 진짜 안타까운 건 법적 제재가 있긴 한데요. 유명무실합니다. 유명무실하다? 왜냐면요. 이 대부 중개업체, 그러니까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원래는 불법 사채를 알선했을 때는 이 대부업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개라는 게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부업체가 연락하고 이거는 그냥 금융 광고로 분류가 된대요. 그리고 그 먼저 문의글을 올리는 것도 돈을 빌리는 사람이잖아. 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중개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라고 했는데 이 중개 행위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머리를 돌렸네.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예. 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사실 이미 이 문제를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여전히 사이트 자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그 너무 뭐 이제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영끌 네. 뭐 무슨 새로운 단어 막 만들어가면서 맞아요. 무조건 돈을 빌려야 되고 안 하면 바보인 것처럼. 돈은 무조건 빌리는 거다. 돈이라는 건 원래 빌리는 거다. 이런 식의 관념을 만들어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빚을 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갈수록 금리가 인상되면서 네. 이 문제가 더 커질 거라는 게 맞아요. 문제인데 아마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 많을 것 같아요. 네. 취약계층들의 금융제도 제발 조금이라도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퀴즈 어디서 나오나요? 퀴즈는 좀 밝은 데서 드려야죠. 첫 번째에서 드리고요. 좋은 소식. 2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 네. 뭐라고요? 두 글자. 두 글자라고 했어요. 너무 두 글자. 밑도 끝도 없는데. 2글자. 오. 좀 애매하실까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반려동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기부, 2번 헌혈, 3번 산책. 기부 웃기다. 기부, 강아지가 멍멍 이렇게 기부. 제 털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2호 공감의 플란다스에게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헌혈이었고요. 자, 우선 선정답자 8565 쓰시는 분 그리고 김효조님 축하드립니다. 떡볶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정미숙 정고은님 그리고 274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자,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힌트는 요즘 영 기대가 안 되니까 그냥 퀴즈만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 맛집 탐방 남자들의 수다가 폭발하는 시간 맛사명제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스의 맛맛이 시작됩니다. 일식 맛집으로 함께할 거예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허지웅 쇼 개근상에 빛나는
선산을 지키는 늘 푸르른 소나무 리더 노중훈입니다. 노중훈아 노중훈아 언제나 푸른 중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높게 사고 있습니다. 어디가 푸르지? 몽고반전. 아직까지 안 빠졌대요. 연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노탁석의 입간판 바람간판 탁재영 PD입니다. 언어위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 거예요? 뭐 이런 거 이제 소개 안 해도 되잖아. 2세 들어갑니다. 예? 이분 뭐 그냥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프로 불참러예요. 이분 뭐 그냥 삼진 아웃 되면은 이제 그냥 안녕하려고요. 매번 자주 빠지시는 놀고 묵기 연구소의 이유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굿 이브닝. 시차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지금. 최근에 네. 몰디브를 다녀오셨는데 네. 말디브스. 저희 이제 그 4명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굉장히 되게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아니에요.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올리셨는데 근황을 그래도 예. 궁금해 하실까봐. 아니 근데 왜 몰디브에 가서 스시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뭐 거의 뭐 스시로 먹어요 거기는. 예. 일단 해양 국가 아닙니까? 예. 미리 터지는 거 보니까 오늘도 힌트 좀 불안하다. 저는 그 사진 보고 왜 그러니까 어떤 그 풀빌라? 플로팅 조식. 예. 그러니까 풀장에 네네. 이렇게 밥상을 띄워주더라고요. 네. 물에다가. 예, 그 밥상을 이렇게 딱 우리 소장님이 네네. 우통 이제 벗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자랑스럽게 물에 들어가서. 네. 물에 들어가서 다 보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회를 집어먹으면 진정한 물회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이게 얼핏 제가 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으면 약간 비버 같기도 하고 그래요. 수달 위에서 네, 드론으로 뭐예요? 찍으면 네. 조개 같은 건 배에서 누워가 배에서 이렇게. 해달. 나는 처음에 사진만 딱 보고 네. 무슨 마야광인 줄 알고 약간 느낌이 수리남. 수리나 영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또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럼요. 아이고 이분은 뭐 참 언제 근데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리조트에서 예. 좀 뭐 영화도 보고. 그랬어요. 네. 넷플릭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네, 저기 NOTT라고 참 죄송합니다. 예, 그냥 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감 떨어지셨어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상우님께서 해외 근로자 이우석 소장님 경고 2번. 다음은 레드카드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탁피디님은 이제 입간판에서 풍선 인형으로 승격되셨어요. 이우성님 모히또 가서 몰디브에서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은영님은 8년 전쯤인가요? 노중훈 작가님 타방송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는데 오랜만에 라디오 다시 들으니까 여전히 식당 소개 참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또 탁석의 맛맛 팟캐스트로 정주행 중인데요. 정주행하면서 이우석 소장님 팬이 됐어요. 두 분 중이네. 잘 갈아타셨습니다. 아니 이은영님 진짜 정말 돌아와요. 너무 엄청 많이 재밌으십니다. 이렇게. 잘 환영합니다. 야 몰디브와 팬을 다 가진 남자. 인생은 환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제가 일식인데요. 일식 아마 이분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우리 탁 PD님 늘 TMI 역사 소개해 주시는데요. 일식의 TMI 역사 탁 PD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방대한 얘기인데 그렇지. 어쨌든 뭐 잘 좀 요약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일식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랑 굉장히 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해 온 요리죠. 근데 이전에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의 요리법, 식문화 이런 게 이제 일본으로 전파가 많이 돼서 일본 그 요리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지역 고대 국가들 백제, 가야, 남북국 시대 요리, 식문화 이런 게 또 일본 요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는 소금, 뭐 두부 제조법, 도자기, 칠기 이런 식기 그리고 주방 도구 제조법 이런 게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먹던 명란젓 이게 또 이제 일본
일본의 국민 음식이 되기도 했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일본 강점기 때는 또 일본식 식당 문화, 음료 문화 이런 게 한반도 지역에 전파가 됐고 어묵, 돈가스, 함박 스테이크, 스키야키, 우동,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덴푸라 이런 여러 일식 요리들이 또 한국 내에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제 국내에서는 중국 음식과 함께 가장 마주치기 쉬운 외국 요리. 맞아. 그러면 이제 일본 요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일식은 일본 말로 하면은 사실은 한자로는 화식이라고 해요. 화식. 화식. 그 화자가 이제 예쁘다 이건가?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조화롭다 할 때 화자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을 나타내는 맞아요. 한 글자를 네. 한다면은 네. 맞아요. 그 화자를 쓰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제 일본 말로 읽으면 이제 와쇼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식이 쇼쿠. 아. 네. 그래서 식당 그럼 쇼쿠도.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고요. 일식이? 네네. 오. 그리고 이제 뭐 화식이라는 말 말고도 이제 니혼 료리, 그러니까 일본 요리 이제 요런 표현도 쓰죠. 근데 이제 이게 자리 잡은 게 사실은 189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도 오래됐어요. 뭐 오래돼요? 아니 근데 이제 1898년에 양식이라는 표현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양식에 대응하는 우리 거는 뭐냐? 그래서 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남에 의해서 좀 자극받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때 반대 이제 극복, 네. 와쇼쿠, 일본 요리 이제 이런 말이 생겨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일식 그러면 이제 사시미, 뭐 스시, 뭐 이제 라멘 이런 거 먼저 떠올리지만 일식에는 굉장히 많은 또 종류 그리고 이제 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요리 중에서도 그 격식에 따라서 한번 분류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잘 몰라. 혼젠 요리 그리고 가이세끼 요리 약간 이게 어감이 좀 그런데 가이세끼. 사카이세끼 요리, 날려. 효진 요리 요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혼젠 요리가 사실은 일본 요리 중에서도 가장 좀 오래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요리예요. 요거 이제 한자로 읽으면은 본선 요리인데 본선 요리. 요게 이제 그 일본은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공상 그러면 사가 선비였는데 일본에서는 산업공상 그러면 사가 무사였잖아요. 무사죠. 네. 그래서 그 무사의 집안, 그러니까 이제 무가에서 손님을 대접하던 요리, 요게 이제 본선 요리, 혼젠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상차림이 한 가지의 국과 세 가지의 반찬.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본식 그 표현으로 일집삼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손님 대접하는 약간 좀 적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굉장히 화려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무가다 보니까 좀 검소한 이제 풍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밥, 국 그리고 채소 절임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니모노라고 하는 조림. 오늘 어감이 다 이상하다. 가열하지 않은 반찬인 나마스 그리고 구이인 야끼모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네 가지 밥, 국 그다음에 네 가지 반찬이잖아. 근데 일본에서도 사는 이게 죽을 사랑 의미 비슷해요. 씨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채소 절임인 고우모노는 이거는 그냥 채소니까 네. 세지 말자. 그래서 일집삼채. 네네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완전 최고급 요리집이나 오히려 아니면 이제 관혼상제 할 때만 볼 수가 있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사실 이 카이세끼 요리입니다. 이게 이제 연회나 요정의 술자리에서 나오는 아주 호화로운 요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식 그 오맛겨새 집이나 호텔 등의 코스 요리에서 사실은 요 이제 카이세끼 요리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일집 삼채가 원칙인데 혼젠 요리랑은 그 삼채에 들어가는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회, 구이, 조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그 찌끼다시에 해당하는 오또시라고 하는 간단한 음식 그리고 초무침 이런 것들이 이제 술과 함께 제공돼서 술안주로도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차 카이세키 요리가 있어요. 요거 이제 다도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도. 네. 차.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카이세키 요리는 한자로는 요게 회석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회 자리 요리라는 뜻이고 요 차 카이세키 요리도 이 카이세키가 한자로 읽으면 회석인데 여기서는 그 한자가 달라요. 돌석. 그러니까 돌을 품다.
할 때의 회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은 뭐냐면은 사원에서 그 선승들이 수행하다가 춥잖아요. 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돌을 이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좀 식힌 다음에 이렇게 품고 있었다고 해요. 아, 우리 군대에서 수경할 때처럼. 그렇죠. 전투화 안에다가 갈군 수통이나 맞아요, 돌멩이. 맞아요. 딱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원에서 승려들이 차를 마시기 전에 가볍게 하는 식사라 그래서 이제 몸 안을 좀 덮여주는 요리다. 그래서 카이세키 요리라는 말을 쓰고 요게 이제 발음이 같으니까 앞에다가 오차 할 때 차를 붙여서 차 카이세키 요리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선하게 살아라 이런 뜻도 있겠네요. 네. 착하이 살아라. 카이세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휴진 요리가 있는데 이거 이제 한자로 정진 요리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사찰 음식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스님들이 돌을 닦는 거에 정진하면서 먹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사찰 요리처럼 오훈채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마늘, 달래, 파, 부추, 아위 요게 이제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몸에 이제 더운 기운이 올라오면서 잡생각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안 넣고 식기도 그 주홍색 칠을 한 목기.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그 좀 주술적인 의미나 이런 게 들어가 있겠,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주홍색. 네. 요건 아무래도 우리 웅기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일본 요리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은 이런 종류들이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일본에 가게 되면은 뭐 온천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예. 그 카이세키 요리를 저녁으로 제공을 아예 그 맞아. 그 숙박비 안에 들어가서 제공하는 조석식, 것들이 많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이제 식사 예절 면에서도 우리랑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밥그릇을 우리나라는 이 그렇지. 테이블에 놓고 아무래도 먹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들고 먹고. 들고 먹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를 들고 먹으면은 좀 천하다 뭐 이렇게 그렇지.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테이블에 놓고 먹으면은 자세가 나쁘다. 자세가 나쁘다. 네네네. 특히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테이블에 대고 먹게 되면은 눈총받기가 딱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개를 숙이게 된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옛날에는 무사들끼리 좀 팽팽한 긴장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선을 이렇게 앞을 보면서. 앞을 보면서 보면서 이렇게. 언제 칼 뽑을지 모르니까 그런 이제 경계심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거랑 연관된 건데 젓가락을 세팅할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상대방 가리키는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로로 네. 젓가락 숟가락을 놓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도 가로로. 이제 결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어가지고 앞에 사람 던질까봐? 이마에 톡.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날카로운 걸로 상대방을 가리키면 다 기분이 나쁜 거야. 그렇구나. 되게 미신이 그래서 많다. 가로로 이렇게 세팅을 보통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우리 사실 뭐 보면은 생선이나 두부 같은 거, 묵 같은 거 이렇게 들기 좀 힘든 거는 찔러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결례가 된다고 하고 그래요? 젓가락을 든 채로 다음에 뭘 먹지 이렇게 이제 망설이는 것도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하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미리 하나를 집으면서 다음 거를 생각했나. 그렇지. 네네. 피곤하네. 미리 사전에 대비해야 돼.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나 뭔지 알 것 같아. 면 면치기. 먹을 때.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일본에서 들어왔다. 예. 뭐 이제 면을 먹을 때 호로록 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일본에서도 일부 면에 한해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여름에 먹는 소바 같은 거 요런 거를 우리나라처럼 그냥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입 정도만 호로록 요 정도지.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일본에서 무슨 우리나라 지금 뭐 특히 특정 예능에 나오는 것처럼 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들리던데 안 보이고. 네네네. 우리 예능에서 하는 것처럼 면치기를 이렇게 호로록 먹으면은 네. 아마 우리 이 스튜디오만큼 침이 튈 거예요 아마. 요 정도 넓이에.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 그 쇼와 시대에 만들어진 네네네. 정말 옛날 흑백 일본 영화를 제가 많이 보는데 네네네. 특히 이제 구로사기 요시 거를 네네네. 보는데 면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원래 일본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시절에
저 5, 60년대에 한국에는 그렇게 먹는 사람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일본에서 건너온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정 면에 한해서 예. 그것도 그래서 그 소리가 어. 그냥 자기 혼자 호로록 정도지 그 온 식당에 들릴 정도로 후루루루루 하고 있으면 일본에서도 눈총받기 딱 좋고요. 그렇구만요. 최근에 한 지자체에서 그 해조류 면치기 대회를 네. 그 이제 해마다 열겠다. 우리나라요? 네네네. 어? 그런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 역점 사업으로 발표를 하셨던데 좀 저는 좀 놀랬고요.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인가요? 네, 어유 끝입니다. 내용이 꽤 됐는데 상당히 뭔가 다채롭고 귀를 정리를 기울게 원래 하는 잘하세요. 귀를 기울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탁 PD는 정리만 잘한다. 방금 굉장히 뻐기는 듯한 그런 몰디브도 제스처로. 있고 팬도 있는 분의 어떤 여유. 네네. 그래서 나는 가끔 나와도 된다. 방송을 띄엄띄엄 보시네. 원래 스티치로 이렇게. 우리 노 작가 좀 더 펄해진 것 같아요. 늘 푸르른 소나무. 알겠습니다. TMI 역사 우리 잘 들었고요. 노탁석의 맛맛 게시판 그리고 허지웅 쇼 인별그램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그날 소개한 맛집의 정확한 상호명 그리고 위치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방송 중에는 정확한 상호명을 말씀을 못 드리니까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게시판 그리고 인별그램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팟캐스트로도 이 시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근데 애매해가지고요. 첫 번째 맛집은 우리 3부부터 가보기로 하죠. 그래요. 네. 그래요. 그 화문화라는 거 얘기하면서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네네. 화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화문화가 저는 이제 그 책 읽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일본을 진짜 그 대표하는 문화더라고요. 화문화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자어로 예. 중국도 화고 일본도 환대, 일본은 어우를 화자를 쓰고 중국은 빛날 화자를 쓰죠. 그래서 서로 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내가 원래 하던 일만 대를 이어서 네. 계속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사실 화문화에서 나오는 네, 그런 네. 결과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안 좋게 작동을 하면은 안 이제 좋게 작동하면? 미리미리 자기 본분을 알아서 이제 주제 넘은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여당 뭐 이를테면 뭐 자민당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스캔들이 일어나든지 어찌 됐든 선거에선 그 당을 뽑아. 왜냐? 그 당이 원래 해왔으니까. 원래 그 당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돼요. 이렇게 참 안 세습되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사실 거기에서도 좀 뿌리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 화를 그 한자로 이제 일본에서 와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와문화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예. 이거를 한 글자를 또 그 뜻을 가지고 읽으면 이제 이걸 야마토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몰랐어. 그 군국주의 시절에 어떤 예. 야마토의 혼, 대화라고 대화혼, 네. 그 이거를 이제 야마토 다마시라 그래서 어떤 그 지배 논리로 지배 논리. 또 이제 활용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감히 권력층에 까불지 말아라. 그렇죠. 그냥 하던 일 해. 네네. 이런 게 일본의 전통 문화라서 조금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많이 달라요, 저희랑.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일식 맛집 3부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가볼 텐데요. 자, 일식 맛집 돌발 퀴즈부터 들어가 볼까요? 일본의 음식 가운데 메밀 가루로 만든 면 요리가 있습니다. 가다랑어 등으로 맛을 낸 일본식 간장이에요. 쯔유 소스에 주로 찍어 먹는 이 요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샤브샤브, 2번 오코노미야끼, 3번 소바. 힌트.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예. 가만히 있어봐. 좀 가만히 있어봐. 예. 힌트가 나올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냥 가만히를 쓰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한번 써봐.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봐.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지 않니 가만히 줄 아냐. 예상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몰디브에서 뭔가 그 충전한 그러니까. 뭐를 좀 기대했는데 친절히 리액션을 해주기가 싫어요. 뭘 해도. 질투. 왜요? 보는 사람이 그럼 지금 얼굴은 탄 겁니까? 붉게 달아오른 겁니까? 탄 거야. 탄 거야. 탄 겁니까? 예. 정답하시는 힌트도 분들 탔네 오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머리를 좀 잘 쏘봐. 허지용 쇼.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석의 맘맛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 모시고 오늘은 일식 맛집 알아볼 겁니다. 2부에서 일식 맛집 한 군데도 못 가가지고요. 예. 3부에서 바쁘게 가볼 거고요. 일식 맛집. 여기 뭐 세 분 다 다른 맛집도 마찬가지지만 또 일식도 굉장히 정통하신 분들이라. 아니 그 전에 예. 방금 10초 전에 예. 방송 오네요. 불 예. 들어오기 전에 10초 전에 했던 우리 소장님의 망언에 대해서 뭐 좀 무슨 밝혀주십시오. 무슨 웅디가. 말씀하셨지? 네? 지금 시간 없지 않아요? 뭐 빠듯한데. 너무 대담하던데. 네. 뭐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뭐 이런 분이에요. 네. 여러분 예. 방송 이미지만 너무 믿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뭐 여러분 방송이 다가 아닙니다. 들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만한 발언이 아니라. 자, 첫 번째 식당으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이응집인데요. 이 집은 사실은 업력은 짧습니다. 근데 맨 초창기에 영업 형식에서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주인장 맡김 요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9,000원을 내면 한 6가지 정도의 음식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물론 예. 주류는 별도입니다. 뭐라고 이제 그 본인의 가게를 이야기하냐면 일본 가정식을 기반으로 한 소요리 선술집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소요리, 그러니까 작을 소자잖아요. 이 소자라는 표현이 이 식당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일단 규모가 작습니다. 바 테이블만 있고 좌석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단위의 요리가 양이 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박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 집은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실 일식당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지점에 이제 제 마음에 방점이 찍힙니다. 뭐냐? 정말 되게 수수하고 소박해 보이고 친근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내공 이런 게 엄청나다는 것이죠. 내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무당파의 창시자인 장산몽 선생의 초식이 뭐 화려합니까? 되게 부드럽고 그냥 한 몸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어저께 만나고 왔습니다. 홍금보 씨 모신 거 아니에요? 장산몽 역할을 했던.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도 제가 말씀드릴 건 제가 먹은 음식들이고요. 그때 진짜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확고한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또 제가 사실은 뭐 사랑 전문가, 연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웅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연인 사이 같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구나. 약간 무리수다. 아까 제가 했던 건 망언도 아니에요. 여기 되면. 근데 그 6가지 정도의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예. 기본적으로 모든 회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진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흰살 생선, 등푸른 생선, 붉은 빛깔 생선의 저 삼색 조화.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한 거구나 그러면. 그렇죠. 네. 여기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참치 같은 것이 내어주는 붉은빛, 또 고등어나 청어 등이 보여주는 등은 푸르고 속은 또 불그스레한 그 빛깔도 너무 예쁘고요. 뭐 돔이나 광어 같은 흰살 생선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때 뭐 단새우 같은 또 전복 같은 해산물들도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고등어회 맛있겠다. 맛있죠. 이렇게 포근하게 잘 이렇게 시간을 받아들인 부드러운 그런 맛이고요. 그다음에 조금씩 나오는 요리들이 너무 좋은데 감자 샐러드. 맛있죠. 이게 추억에. 근데 이걸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이 자체가 맛있어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저 보슬보슬한 감자의 촉감이라는 것은 정말 매일같이 살에 부비고 싶은 그런 그만하시고요. 촉감이고요. 예, 많이 외로워요 요즘? 예? 뭐 언제 안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걸로 팩하고 나오신 거예요. 양배추 롤입니다. 이것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양배추 롤. 저게 사실 간단해 보이잖아요. 아니 뭐 고기 다져가지고 양배추 말아가지고 찐 거 아니냐. 근데 저 간단해 보이는 내용물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 집은 보이기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그 조리 과정과 준비 과정은 엄청 농도가 짙고 치밀해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었고요. 예. 집이고요. 가지. 가지
사실은 가지는 여러 가지 요리가 있는데 그러게요. 이거 뭐지?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가지 약간 찜 같은 형태의 가지찜. 양념을 자작하게 부은 형태도 있고 이건 아마 웅디가 더 좋아할 가지 요리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가지를 나박하게 썰고 간 돼지고기를 올리고 예. 매콤하게 내는. 맛있겠다. 무슨 맛인지 알겠다. 여긴 사실은 선술집인데 예. 밥을 찾게 돼요. 그 요리만큼 덮밥처럼 위에 올려서 먹고 싶은 그런 정말 욕망 솟구치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여주네. 네. 여주죠. 일본에서 오키나와 음식. 맞아요. 이게 약간 쌉쌀한 맛이 나잖아요. 거기다가 부드러운 달걀과 햄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함께 볶아주는 일본 요리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 이거는 이제 고등어인데 네. 하여튼 이 집은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제가 가장 좋아하느냐? 일식은 얼마나 접근성이 좋습니까? 아까 탁 PD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근데 진짜 일본의 어떤 대로변이 아니라 소로 좁은 길 골목길로 접어들어가지고 그 끝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정말 일본의 그 동네 주민 한 10분만 알 것 같은 그런 집에서 내는 요리 같아요. 근데 깊이감은 너무 그렇구나. 좋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이 집에서 가장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일본어인데 이소베 막게라고 하는데요. 밥 대신에 생선살을 넣고 김을 마르는 거예요. 근데 김밥, 그러니까 생선살 김밥이 되겠죠. 그 안에 쪽파나 초생강 같은 것도 넣어줘서 그 아주 궁합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맛있겠다. 그렇군요. 일본 음식 사실 저하고는 좀 멀어요. 네. 초밥은 자주 먹는데 네. 일본 출장은 굉장히 여러 번 갔고 네네. 촬영을 2번 갔었는데 짠맛에 폭탄을 마셨구나.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그렇지. 막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치를 영화 속에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소도로 작은 도로 이런 데를 일부러 찾아가서 네. 심야 식당. 그래 저런 거야. 네. 저런 게 딱 나왔었지. 그래서 막 딱 들어가는 거야. 들어서 먹어. 짜. 그래서 또 이게 한 끼 좀 빨리 배고파져라 해서 또 다른 데 가. 먹어. 또 짜. 짜. 네. 정말 다 짜. 이 나라는 모든 게 다 짜. 라면도 너무 짜. 한국에서 먹는 라면이 그냥 맛있어. 그렇지. 이 집은 아마 웅디의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웅디의 일식에 대한 식견의 지평을 넓혀줄 그런 집이에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음식도 진짜 많이 하시고 술도 빚는 분이에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어떤 공부도 되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어이구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서울의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이응집이 되겠습니다. 이응집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집 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강남 서초구 반포동에 몰디브 다녀오시더니 갑자기 강남 약간 진출. 뭐 자주 가는 데인데 그래요? 예, 반포동. 얼마 전에 약간 침수 피해를 겪었어요. 그래요? 강남이다 보니까 이 상점이 네네. 그러다가 이제 새로 이제 리뉴얼을 싹 해가지고 재오픈을 했는데 비읍집입니다. 비읍집. 예, 테이블 몇 개 안 되고요. 근데 메뉴는 정말 많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일식에서 우리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이제 대표적인 메뉴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을 다 거의 맛볼 수 있는 그것도 제철별로 맛볼 수 있는 그 일식 중에 계기 일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토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집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주 그러니까 일본 술이랑 그다음에 일본 소주 그렇죠. 뭐 이런 위주로 고구마 좀 소주. 드시면 네. 굉장히 이제 이 합이 맞아요. 고구마 소주 맛있더라. 맛있더라. 그래서 회는 물론 예. 뭐 연어알, 뭐 성게알,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식재료를 사용하고요. 특히 이제 마를 갈아서 거기다 연어알을 넣고 뭐 이렇게 내는 부들부들한 요리, 작은 요리부터 끈적끈적하면서. 예. 그다음에 고기 이제 한우, 고기 맛있겠다. 한우를 이제 쪄내는 굽거나 쪄내는 이런 요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복 같이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바다에 나는 것과 육개공을 다 식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집입니다. 당연히 인기 있겠죠. 그래가지고 맨날 웨이팅 좀 줄 서야 되는 집인데 사진 봐서는 조금 비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요? 그 사장님이 직접 하시니까 주방을 보시니까 어떤 집을 가도 저랑 소장님이 가면 비싸져요. 그렇죠. 많이 먹으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어회다. 단새우와 이제 고등어, 꽁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니까 이 집에 있는 이제 그 식탁 테이블 차림을 보면 달력과 같아요. 예, 절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재료를 새로 리피터
이게 재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때마다 다른 음식을 뭐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확실히 선도가 좋고 싱싱한 고등어의 표면은 갈치 같아. 은색깔이 도드라져. 어마어마하죠. 다 예뻐요. 보석 같아요. 왜 너무 빛나는 예뻐. 재료는 빛나게 썰고 여기다가 이제 잘 부풀려 놓은 이제 그 연어알 같은 거. 아니네. 여기 갈치회도 있네. 갈치도 있네. 있습니다. 근데 갈치는 지금은 없고요. 예, 좀 이제 그 날씨가 좀 추워지면 예, 다양한 정갱어나 그렇지, 정갱이나. 그다음에 갈치, 꽁치, 청어. 그다음에, 예, 청어, 그다음에 좀 있으면 삼치랑 삼치. 방어까지. 우리 그 고등어 회가 언제 제철이었죠? 고등어 겨울이죠. 겨울. 예, 이제 늦가을부터. 그렇죠. 늦가을부터. 예, 예. 그럼 원래 11월? 찬물에 기름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 한겨울에 드시면 제일 맛있습니다. 한겨울에 제가 제일 맛있어. 네. 근데 방금 이 신선한 고등어는 갈치 같아 그랬는데 진짜로 갈치였는데 왜 아무도 이걸 지적하지 말하는 대로 않아요? 이루어지네. 사람들이 고등어가 아니라 갈치예요? 왼쪽은 갈치예요. 이쪽은 고등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자기 메뉴 좋아하는 메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많이는 못 들어가요. 뭐 7, 8분씩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서너 분이 오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 하나씩만 딱 맞아. 골라도 그런 재미가 있지. 예, 일단은 맛의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의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반포의 명물 빕집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기 메뉴가 있어서 조금 다행이네요. 고기 메뉴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식 그러면 전부 이제 해산물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그러니까요. 아니지. 여기는 또 아니에요. 그럼. 그럼. 그리고 저는 여기 갈 때마다 추천해주는 그런 일본 소주랑 같이 곁들이면 그렇게 이제 궁합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술 마시러 가는 집 이자카야의 표본이라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책을 썼으니까 이자카야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 작가가 추천하는 이자카야. 이자카야. 네, 이자카야. 이자카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건 취향의 차이인데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일본 술 중에 미끄러운 느낌의 술이 많단 말이에요. 약간 단맛도 좀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집의 요리들은 그러니까 칼칼한. 건조한 느낌의 약간 드라이한 계통의 술이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몰트 위스키 같은. 그것도 되지. 그렇죠. 그럼 그것도 되지. 근데 일본 거는. 그 사케 중에도 예. 카라구찌라 그래서 좀 드라이한 맛을 맞아요. 강조하는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 물어보면 돼요. 그걸 다 이제 그 구분해서 설명해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거의 그래요. 이제 사장님이 일본에서 요리 유학을 하시고 돌아오신 분이 돼서 약간 기키자게시라 그러죠. 이런 일본 술 소믈리에 같은 그런 식견이 있으셔서 그렇지. 그날에 어울리는 메뉴를 또 추천도 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좋다. 자, 우리 세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맛집들이 굉장히 쟁쟁한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쟁쟁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의 일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일본 빼고 일식을 가장 그래도 좀 진지하게 대하고 공부를 많이 한 셰프들이 포진하고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주로 강남 쪽에 굉장히 좀 파인한 그런 일식당을 소개해 주셨다면은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있을 것 같았어, 둘 다. 네네네. 저는 이런 메뉴 구성을 굉장히 흡사하게 갖추고 있지만 또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어디예요? 인천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말이 길어진다 했다. 인천, 네. 김포 그동안 인천을 전문가. 조금 등한시한 것 탁 같아가지고. PD. 네네네. 동해 바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따끈따끈한 집입니다. 이거 오픈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소개해주세요. 네네네. 인천의 인천 구월동에 있는 키역집이고요. 키역집. 그러니까 이게 구월동이라는 데가 이게 이제 그 시청 근처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눈이 돌아가는 그런 음식점들이 많은 곳은 아닌데 이게 생겼다는 소식에 이 근처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뭔데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 메뉴를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장 개업을 한 곳이긴 하지만 사전에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다른 데서 셰프로서의 경험을 꽤 쌓으신. 그러니까 마치 그 전에 뭔가 이제 그 슈퍼 밴드에서 이미 연주를 하시다가 해체하고 새로운 슈퍼 밴드를 결성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 숙성회를 전문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숙성회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식 그러면은 활어도 좋지만 사실 이제 활어를 좀 숙성을 시키면 그 안에서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이 감칠맛이 맞아. 싹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감칠맛을 정말 신경 써서 살려낸 그런 그 회 코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가라아게입니다. 튀김. 네네, 닭튀김. 닭튀김. 아니 가라오게 한입 근데 크기. 왜 이렇게 달라 보이지? 근데 이제 이 닭튀김인데 예. 요걸 꿀과
꿀과 함께 줘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가라아게를 꿀이랑 보통 이제 줘요? 간장 소스랑 찍어 먹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거를 꿀과 함께 먹으니까 살짝 서양 요리 같은 느낌도 들면서 입안에서 정말 그 단맛이랑 이 닭의 어떤 그런 그 기름진 맛 이런 게 조화되면서. 야, 근데 진짜 웅디 너무 웃긴다. 숙성의 코스를 얘기해가지고 쭉 내려가고 있는데 사진 하나 닭튀김이 하나 살짝 보였거든. 야 그걸 바로 그걸 바로 치고 들어오네. 제가 진짜 진짜 육고기 사랑은 못 말려. 왜 관심이 그렇게 없어? 일본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제 여기 가시면은 그래서 그럼 뭐 그 회 코스도 있지만은 이제 짬뽕, 나가사키 짬뽕. 좋지. 네, 짬뽕. 이런 것도 있고 뭐 알밥. 그리고 이제 방금 보신 그런 가라아게 이런 그 라인업을 굉장히 잘 갖춰놨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게 있어 싶은 게 그 전복 술찜이 있어요. 전복 술찜. 이거 맛있습니다. 전복 술찜이 네. 일본 요리예요? 일본식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 술찜 자체가 그 일본의 그 니모노 그 찜 요리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요? 조개 같은 경우도 많이 넣고요. 그러니까 그 사케 종류 자체에 약간의 감칠맛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렇지. 근데 그걸 넣고 끓이게 되면 알코올은 다 날아가면서 그 감칠맛은 살려주면서 비린 맛은 또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복 술찜.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음식 소개하면서 최대한 일본어를 좀 자제하자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저도 여기서 처음 본 거라 아게니라는 요리가 있어요. 볼락 아게니. 아게니가 뭐냐면은 알겠다. 튀긴 생선을 그쵸, 아게니. 간장에 졸인 거예요. 튀긴 생선을 간장에 한번 졸여. 튀긴 다음에 네. 간장에 다시 졸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튀김옷 사이사이로 이 간장 소스가 잘 배어드니까 굉장히 아삭한 맛도 살아 있으면서 간장 일식 간장의 그런 그 단짠함도 살아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네네. 볼락은 또 대가리가 크기 때문에 예. 이제 한번 튀기면 이거 먹을 수가 있어요. 같이. 잘 그냥 씹히는구나. 네. 그래서 아니면 먹을 게 너무 없어요. 볼락은 반이 머리입니다. 예. 그래요?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생선조림과 일본 생선조림은 정말 확연히 너무너무 다른 음식이고 네네. 음식 소개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이 집 가시면은 오늘의 조림도 있어요. 오늘의 조림. 그날 조림이 달라지고 뭐 부타야끼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 구운 거죠. 좋다. 돈까스 우동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뭐 다 한번 있네요. 가보시면 다 좋을 것 있다. 같습니다. 이게 직장인들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가격대도 괜찮겠네요. 가격도 괜찮습니다. 아까 맞아요. 그 회 코스가 2만 원대 후반이에요. 맞아. 진짜 그렇죠. 네네네. 괜찮네. 그거 말씀해 주세요. 일본 찜 요리와 한국 찜 요리. 그것도 있고 사실은 제가 아까 소개했던 집 요리 중에 예. 사실 웅디가 되게 좋아할 게 있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뭔데? 도미뼈를 우린 물에 네. 도미 살과 밥을 말아주는 게 있거든. 근데 이건 전 상시 메뉴로 갖추셨으면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 그냥 얼굴 매운 보니까 아니네. 또 재미가 그 없어가지고. 잔물밥처럼 이렇게 도미. 그렇죠. 네, 흔히 우리 오차즈케라고 그거 하는. 굉장히 맛있어요. 네네네. 매운 하이차즈케라고 닭볶음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차즈케. 네. 만화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예. 일본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예. 유일하게 말아먹는 요리. 저는 그냥.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아니 제 차례긴 한데요. 예. 그동안 우리 소장님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제 귀한 시간을 소장님께 증정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소나무. 이런 면이 있었네. 네네. 저는 이제 뭐 철저한 한국식 초밥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왜 일식 코너에서 소개를 하느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래서 원래 이제 마산이라는 곳이 일제 강점기 때 개항을 한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오랜 국호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삼국시대에 국호를 쓰고 있는 소장님 시호집. 여기 최근에 바뀌었나요? 외관이? 문 쪽만. 그렇지. 안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되게 허름한 네, 외관인데 맞습니다. 원래. 마산 창동 안에 골목에 있는 시호집인데 마산 초밥집이에요. 창동. 창동. 그래가지고 시호집.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집이고 뭐 단골이 나 이 집 한 50년 단골이요. 그렇지. 40년 단골이요. 이런 분도 계실 정도로. 제가 마산에서 한 4년 살았잖아요. 네네. 창동이 진짜 오래된 맞아. 그렇죠. 명동이죠. 구도심. 맞아. 그래. 명동 같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가시면 뭐 방 자리도 좌식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앉을 수 있는 이제 홀에 있는 의자들도 있고 바 테이블에 앉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완전 일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국식. 새로 해석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초밥이 초밥을 쌈에다 싸서 드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씻은 김치로 초밥을 주는데 이게 또 여기 대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맛있겠다. 네, 메뉴 구성도 일반적인 거 좀 다른 게 지금 보니까 맞아. 풀 코스는 3만 원인데 A 코스가 4만 원이에요. 나 이거 풀 코스가
더 비싸요. 메뉴 보고 놀랐어. 풀코스는 풀이 더 많이. 그래요? 네. 그럼 A 코스가 제일 좋은 거예요? 네. A 코스. 근데 제일 좋은 게 이 가게에서 제일 좋은 코스가 4만 원이에요. 네,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드실 수 있는 회가 우리는 막 한 A 접시가 코스가 나오고. A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면 뭐 튀김도 있고 가끔 전도 줘요. 여기 연세 되게 많으시잖아요. 김치전, 예. 그죠? 정말 이제 오래된 연륜이 지긋하신 이 셰프님이 직접 이제 그 바로바로 주문 받자마자 초밥을 이제 쥐어서 주시는데 두툼하게 썬 회,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 회식당에 가면 뭐 그냥 정말 한국적으로 잘 썰었구나 할 정도의 그런 회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초밥들이 나오는데 예. 이 초밥이 사실 진짜 초밥에 소주 한 잔. 딱 한 알에 소주 한 잔 딱 드시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산 가시면 대부분 이제 아구찜으로 저녁을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이 집 한번 찾아가 보시면 뭐 안하고 튀김 뭐 그때 이제 나오는 다양한 메뉴로 곁들임 차를 차리는데 이게 좀 낯설지가 않고 굉장히 친근하고 맞아. 푸근한 그런 매력이 돋보이는 집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즘에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뭐 일본 유학을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안 갔다 오기도 하지만 정말 세련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일본 진짜에서 먹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내는 집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주목하는 게 각 지역마다 이제 지금은 정말 거의 소멸 직전인데 지금 소장님이 소개해 주신 이런 집들이 정말 드물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정말 뜻밖의 동네 40년, 50년, 30년 한 집들. 사실은 그건 일식이라고 할 수도 없어. 네. 그냥 귀화 한국화돼 완전 한국 일식인 요리인 것 같죠. 이런 데서는 그 일식 쇼츠보다 맞아. 그 한국 그 그럼 초록병 맞아. 소주를 맞아. 드시는 게 어울릴 근데 법한. 나는 그런 집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이제는 몇 년 후면 만날 수도 없을 거라마. 그렇죠. 이제 그러려나? 이어받으면서 또 누군가 예를 들면 정통 해주면 일식으로 모를까? 가보자. 그런 그렇지. 식으로 가버리면 이제 맞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초밥이 쫙 세트로 나와도 네. 계란 초밥을 제일 좋아하는 맛있죠. 맛있습니다. 원래. 그런 종류의 인간인데 오늘 소개해 주신 맛집들 하나하나 다 가보고 싶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마산 맛집은 여긴 진짜 가보고 싶네요. 여긴 정말 가면 무슨 제가 여기에 옛날에 일했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든지 처음 봐도 익숙해요. 그래, 맞아. 그런 집이 일자 있지. 세팅, 맞아. 그다음에 그 사투리 그 구수한 사투리로 주문받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일식 맛집으로 달려봤습니다. 정답 3번 수호바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924님, 웅디 기간제 교사로 8년간 근무했던 학교를 그만두게 돼서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결혼 7주년인데 백수가 된 저에게 아내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자기가 벌면 된다면서 다독여주네요.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일자리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8년간 근무했던 학교를 그만두고 그래요. 갑자기 좀 환경이 바뀌어서 혼란스럽고 조금 힘든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서로 이렇게 지탱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로 잘 맞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끼리 부부가 되는 것도 복이에요.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최경숙님, 웅디 조립식 행거를 조립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하니까 저도 되네요. 제가 성질이 급하면서 포기도 빠르거든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차분하게 하려면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나 봅니다 하셨어요. 차분한 음악 들으면서 하면은 왠지 더 도움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조립식을 잘 못하시는구나. 조윤주님,
이번 주 목요일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첫 번째 소풍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김밥 싸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예쁜 김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꼬마 김밥으로 준비하려고요. 소풍날 늦잠 자서 도시락을 못 쌀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야, 그러고 보면은 어머니들은 요즘 이제 급식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매일매일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참 피곤하셨겠다. 점심 저녁까지 야간 자율학습 생각하면 저녁까지 해야 되니까 2끼를 챙겨줘야 되는데. 손수영님께서 남편이 친한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사이가 나빠졌어요. 표정도 어둡고 제가 마음이 안 좋네요. 인간관계는 참 어려워요.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신청해요 하셨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유열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김보경님, 웅디 아침에 분리수거장에 갔는데요. 페트병 비닐 벗기고 배출을 하라고 적어 두었는데 그냥 버리고 가신 분들이 많네요. 오지랖 넓은 제가 그 많은 페트병 하나하나 다 벗기고 왔더니 경비 아저씨가 엄지척 해주셨어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장하십니다. 경비 아저씨가 엄지척을 해주셨군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게 하나하나 이제 벗기고 배출하는 게 원칙인데 또 이제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것 같아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닐 텐데. 8659 쓰시는 분이 웅디 오늘 작은 아들 24번째 생일인데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생일상을 못 해줬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아들 생일상을 차려놨네요. 언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를 했는지 고맙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이 시간 참 행복합니다. 남편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를 남편분이 아침에 다 만드셨다고요? 반찬 가게 잠깐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이거 불가능하죠? 이걸 어떻게 아침에 혼자 다 만듭니까? 남편분이 이거 갖다 오신 거예요. 이거 뭐 세상에 어떻게 임금님 수라상을 차리셨네. 와, 대단하십니다. 이 정성이 저는 반찬 가게 갔다 와서 그 정성은 꼭 그걸 만들어야 정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 씀씀이죠. 아내가 아픈데 내가 대신 준비해야지. 하지만 나는 잘 못하니까 사와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글쎄 이거 못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결혼 잘하셨어요. 24번째 생일 작은 아드님 축하한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솔트크림 보내드릴게요.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듣고 오겠습니다. 어정씨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8659님 아까 아침에 남편분이 막내 아들 생일상 차려줬던 분 반찬 가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원래 남편분이 음식을 자주 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부러워서 그랬습니다. 정말 행복하신 가정이에요. 9367님께서 점심 먹고 독서 중인데 제 책 읽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디바의 딱이야 신청하셨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울랄라 세션 데뷔 10주년 맞이해서 허지웅쇼 찾아옵니다. 기대해 주시고 방금 전에 9367님이 신청하신 디바의 딱이야 들으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